CM특별법 만드십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일보TV 김광련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M제도의 현 주소를 가지고 지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한 10분 정도 해서 CM제도의 현 주소가 어떠한 문제가 좀 있는 거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점 한두 가지를 짚어보고 계속해서 CM제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심의제도입니다. 무엇을 하던 점수를 매기는 평가제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CM 능력이 있나 없나, 이 업체가 기본적인 변별력을 나누는 기본 PQ라는 제도 심사를 할 때 이 업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조성되어 있나를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PQ를 포함한 본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심의 제도가 국내에 지금 이 시공도 마찬가지지만 CM에서의 심의 평가 제도가 지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심의 제도가 언제부턴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무도 그 누구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우리 건설 시공 사업관리 업체들은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발주자가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도 말씀이 없습니다. 점점 살은 골마 터지고 더 이상 볼 지경이 되지 못해서 제가 오늘 이 국토일보TV 김광련 기자의 건설세상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과연 김광련 기자 또 다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쯤에서 좀 편안히 원만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시장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심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학계, 산업계, 관계, 연구계 여러 계통이 있지만 전문가 집단 중에 그래도 학계 교수님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어떤 조회나 이런 것도 그래도 좀 어떤 수준급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낫다. 그래서 그동안의 심의제도가 공무원 중심으로 있다가 또 공무원 학계 5대5로 있다가 여러 부침을 거쳐왔어요. 거쳐왔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거의 교수 중심에 돼 있는 것도 같아요. 특정 기관은 지금 5대5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심의제도가 건설업체 또는 CM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이상을 높이는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위원을 위한 이런 제도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 돈 내기 하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배팅의 액수에 따라서 심의 이것이 춤을 춘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심의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로비의 장이 됐는지 이것이 안타깝고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죠. 제도 자체도 지금 기득권층에 이 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싱가포르나 뭐 동남아 중동에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 CM 단장을 하고 들어온 사람, 또 요즘 강남 잠실벌에 있는 현재 123층 롯데타워 거기에 CM 단장을 했던 사람이 어디 이거 평범한 아파트 하나 짓는데 감리단다 CM 단장 못해요. 지금 제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 아예 차단을 시킨 거예요. 아파트 실적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제도 자체부터가 지금 심의제도에 근본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거기서 반로가 된 것들이 지금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에 의해서 시공업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향상력을 위해서 심의평가제도를 만들었고, 발주처인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관계기관에서 우리 예산을 주고 발주를 하면 내가 당연히 심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잘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닌가를. 그런데 나는 발주하고 심사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지금. 그런 짝이죠, 그런 짝.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이나 관련 시장은 냉철하게 정말 이거 매우 위험하구나 라는 느낌을 좀 빨리 한시라도 빨리 직감을 하시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혁파를 해야 됩니다. 혁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CM평가제도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우리 업체들은, 지금 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해요. 어디가 잘못 얘기했다가 심의위원들 귀에 들어가면 그 업체는 다음에 점수 주겠습니까? 이분들이. 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됐을 겁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비롯한 몇 교수들이 금품수수, 심의제도, 심의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품수수 건으로 많은 분들이 입건이 됐었어요.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러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이런 건설사업관리 시장이나 건설 시공 시장이나 이 심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우리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 시장 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CM이라는 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진 건설 관리 기법이라고 인정을 자타가 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건설 당국도 그래서 23년 전에 CM 제도를 도입했고, 한때는 몇 년 동안 매년 연도 보고 대통령 업무 보고 하면 국토부 장관은 늘 보고서 주요 키워드가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제도 활성화, 전 공공사업의 10% 이상을 CM으로 발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써먹었어요. CM을. 예? 보고용으로. 결국 보고용이 됐죠. 지금 23년이 된 이 시점에 와서 CM 뭡니까? 지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 활성화커녕 걸음마하고 있고, 그나마 또 감리하는 그 제도에 치여서 묶여서 밀려서 이제는 뭐 말만 건설관리지 탈만 CM 썼지 몸뚱이 다 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심의제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파장되기 이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CM 특별법 만듭시다. 네? CM 특별법 만들어서 CM 발주 방식, CM의 정의부터 발주 방식, 업체 선정 방식, CM 심의위원, 평가위원, 절차, 디테일한 업무 계획서 다 담아서, 다 아우러서 CM 진흥 특별법 제정해서 대한민국이 CM 23년 도입됐으면 이제는 CM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구만도 못하고 뒤에 한참 뒤에 온 개도국만도 못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데 우리가 지금 CM 제도 수출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예? CM 제도 수출해서 우리 CM 관련 법을 캄보디아, 베트남, 예? 스리랑카, 예? 이런데 우리 지금 제도 수출했지 않습니까? 저도 출장 2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국가가 왜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치고 못 나가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CM 특별법 제정해서 내놓으라, 좀 봐라. 한 건서 이 정도 선진화되어 있다. 라는 참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당부드리면서 오늘 7번째 시간 김광래 기자의 건설세상 CM 제도 현주소 2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CM과 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She loves to go shopping and she goes to church.